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입니다. 오늘은 버닝썬 김상교의 긴급 제보,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닝썬 김상교 모두 기억하시죠? 제가 이 김태우 TV 방송에서 김상교와 신재민 이 두 명의 공익신고자를 찾았는데요. 신재민 사무관은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고, 김상교는 저의 방송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김상교 군이 저희 공익제보센터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통합신당을 추진하는 그 통추위 과정에서 저와 함께 이 대통합을 지지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미래통합당 내부에 공익제보센터가 생기는데요. 아마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의 그 모임이죠. 이 공익제보센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통합당 내부에 만들어지면은 그때 센터장으로 제가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상교 군도 여기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제가 당선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저와 김상교 군 그리고 저희 이동찬 변호사가 통합당 내부의 그 공익제보센터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이 미국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가 이게 알려져 가지고 정말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을 시킨 사건이 있었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연합뉴스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이 인권 보고서에는 조국이 자신과 그 가족이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 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어 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에 사임했다. 그리고 10월 24일에 조 장관의 아내가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그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뭐 이러한 내용을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 보고서에는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이 유착 의혹, 이것을 부패 사례로 보고를 했는데요.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관련 경찰이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 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조국과 버닝썬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나라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태우 TV가 언론에 나온 거 그것을 그대로 읽어주는 뭐 그런 곳은 아니죠. 자, 오늘은 이 미국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김상교로부터 전해 들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버닝썬 사건이 있고 나서 국내 언론에서는 뭔가 이것을 좀 제대로 깊숙하게 파는 그런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뭔가 억지로 덮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정말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상교 군이 신변의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이 김상교 군이 영국 BBC와 로이터 통신, 그리고 미국 CNN, 블룸버그, 뭐 이러한 대형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몰랐을 거예요. 이러한 인터뷰 당시에 이 김상규 군이요, 버닝썬 사건과 그것과 연결된 중국 펀드, 승리와 린사모 이야기, 뭐 좀 알려져 있죠, 이런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세세하게 인터뷰를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자세히 얘기했대요. 특히 CNN 방송과는 그 CNN 뉴스 방송 차량 안에서 무려 6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길래 6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어마어마한 분량이겠죠. 그뿐 아니고 김상규 군은 미국 워싱턴 대학교 다큐멘터리를 감독하는 그 감독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것도 몇 시간에 걸쳐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김상규가 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김상규 군이 미국과 영국의 굴지의 언론사를 상대로
이 실태를 정말 자세히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상규 군이 이렇게 크게 알렸기 때문에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것을 분명히 캐치를 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공지사항인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정보를 하는 사람들은 기자를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뉴스에 나온 이야기는 모두가 알기 때문에 뭐 더 수집할 것도 없고요. 그 이면에 있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기자가 자기만이 갖고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취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뛰어난 정보기관을 여러 곳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서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이러한 국제적인 방송사 4군데에다가 제보를 했는데 이러한 것이 정보기관에 캐치가 안 됐겠습니까? 이것은 100%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로 인해서 이번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 이것이 탄생한 거 아닐까, 이렇게 우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규 군이 이렇게 판단된다고 저에게 제보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게요 시기도 딱 맞습니다. 김상규 군은 작년 7, 8, 9 이 무렵 정도에 이 4대 언론사 측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미국 국무부의 이 인권 보고서는 11월경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보기관이 수집을 하는 기간도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 소요가 되니까 시기가 딱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김상규가 얘기해 준 것을 제가 여러분께 상세히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군은 작년 6월에 마지막으로 이 안민석 의원의 측근 등 관련된 인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김상규 군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언이 뭐냐면은 그 자리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 그만해라, 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상규 군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김상규 군을 앞에 두고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쪽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관련된 사람을 옆에, 유명한 사람 옆에 앉혀두고 너를 좀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혹할 만도 한데요, 우리 김상규 군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니죠, 이렇게 반박을 하고 끝난 겁니다. 그 당시에 그쪽 사람들은요, 김상규 군이 당시에 이 BBC랑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는 거 요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 분위기가 클럽 미성년자 성매매 그리고 스너프 필름 보도 직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청와대, 강남역, 해화역 이런 곳에서 5월에만 4개의 집회가 있었고, 그 중에 버닝썬과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자 뭐 이러한 시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과 7월경에 더 크게 시위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 여론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김상규는 그때부터 해서 조국이 몸통이 아니냐, 뭐 이러한 의견을 개진을 했다고 합니다. 버닝썬의 핵심은 중화권 사모펀드 아니냐, 그리고 그 위에 정상훈, 윤규근, 조국이 있다, 뭐 이러한 내용을 김상규 군이 언론을 상대로 막 그냥 떠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 무렵에 안민석 의원의 측근 등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그것을 들었으니까 아마도 그쪽에서 역공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6월경에요, 버닝썬의 또 다른 제보자, 그런 사람이 칼을 맞았다고 하는 유언비어가 좀 조작된 사건이, 그러한 사진이 좀 돌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상규 군이 바로 그때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제주도로 내려갔고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페이크를 주면서 SNS로 마지막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직후인 7월부터 9월경까지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CNN 이런 것과 함께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조국 수호 집회가 더 커지게 되니까 김상규가 혈압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혈압이 올랐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 열받았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0월 3일 우파의 그 개천절 집회 하루 전날에 변호사의 그 참여하에 김상규 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안 되는 선까지 해서 여권 인사들과 안민석 의원 등에 대해서 기사를 내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상규 군은 외신 인터뷰마다
조국 펀드, 그리고 린사모, 뭐 이러한 관련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정치 상황과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러한 민감한 내용까지 모두 외신 측에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김상규 군은 이러한 국제적인 메이저 언론사 측에 너무도 많은 제보를 했고요. 그 중에서 BBC 방송에 이 K-팝 스캔들과 관련해가지고 여성 피해자, 클럽 성문제, 뭐 이러한 내용을 제보를 해가지고 마약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에 대한 그러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송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BBC 다큐멘터리에 나온 건데요. 그게 방송이 된 지 단지 일주일 만에 무려 30억 뷰가 나왔다고 합니다. 김상규 군은 저보다 나이가 16년 좀 어리거든요. 아직 만으로 28세입니다. 이 친구가 이 어린 나이에 정말 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김상규 군의 전언인데요. 조만간 이 제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본인의 입으로 직접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김상규가 전 세계적인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히 제보를 했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것을 과연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정보는 수집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상당히 보안도 아니고 기자들이 알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이런 정보가 곧바로 정보기관에 쉽게 수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미국 정부가 인권보고서에 이것을 수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상규 군이 CNN 측에는 이 BBC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아직까지는 방송으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청년 김상규가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공익제보센터 이동찬 대표가, 이동찬 변호사가 이 김상규 군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보호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저하고도 이 통합당 내부에 만들어질 공익제보센터 요 업무를 같이 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김상규 군이요, 유튜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좀 조언을 많이 줬고 구체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 김상규 군이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김상규 군에게 많은 구독과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대한민국에 국제적 망신을 준 이 조국 관련 이 인권보고서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조국을 수호하는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